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점을 이용해서 동시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하든 대칭이동을 먼저 하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정확한 개념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개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 건데 일단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어떤 상태로 달라지는지 해석을 할 거고, 자, 점의 이동에서도 해석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의 이동인데, 자, 첫 번째 점의 이동인데 이런 점의 이동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x, y인데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 컴마, 자, x 마이너스 1 이렇게 평행 이동이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것을 해석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해석을 먼저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자, 그러면 x, y고 얘를 갖다가 자, 일단 x하고 y 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는 x에 대해서.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가 y는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점의 이동이니까 이제 y라는 것은 새로운 x좌표가 되고, 자, x라는 것은 새로운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갔을 때 이제, 자, 얘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평행이동 관점을 먼저 가볼게요. 자, 평행이동 관점보다는 두 번째는, 자, y축에 대칭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y축 대칭이동을 하면, 자, x의 좌표에 부호만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겠죠. y. 자,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y의 부호가 아닙니다. 자, 새로운 x좌표이기 때문에 y축 대칭하면, 자, x의 좌표의 부호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런 형식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요것이 자체가 x좌표잖아요? x좌표에다 플러스 1만큼 해주니까, 세 번째는 평행이동 관점을 가져갔을 때, 자, x축으로는, 자, 플러스 1만큼 한 거죠. 얘에다 플러스 1만큼 해주는 거고, 자, y의 좌표, 자,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 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줬다. 라고 평행이동 관점을 생각하시면, 자, 얘 표현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y는 x좌표예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평행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y좌표죠.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만큼 해주면, 자, 마지막에 우리가 좌표를, 마지막에 얻어진 그 평행이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해석 1번이었다고 하면, 자, 해석 2번을 선생님이 이제 평행이동 관점을 먼저 가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거는 지금 대칭이동 먼저 가고 마지막에 평행이동 관점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평행이동 먼저 관점을 가보면, 여기서, 자, 어떻게 하냐? 자,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드리면, 자, 우리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할 때 뭐가 더 편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을 먼저 했을 때가 훨씬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이동을 먼저 한 여기 있는 해석 1번을 먼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해석 2번으로 가자 하면 마지막에 보이는 요 좌표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x축하고 y축이 있다면, 자, 요 좌표가 x좌표에 쓸 거잖아요. 그러면 x축으로, 얘는 x축으로 일단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얘가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유인즉슨, 자, 요 마지막에 있는 요 x좌표를 보면 얘가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거니까 얘를 따라가 봅시다.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는 야, 이제 x좌표, y좌표 바꿔줄 거잖아요. 이거 전체가 x좌표, 이거 전체가 y좌표니까 얘가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대칭. 자, 라고 하면,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x니까 y-x에, 자, x-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자, 얘는 그러면 이제 무슨 축 대칭을 해줘야지만, 자, 요거의 부호가 바뀔 거냐면, 요거의 부호는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x좌표 부호예요.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y축.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축에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자, 마이너스의 y-1이고, 자, x-1이다. 라고 해주면, 자, 위의 식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바꿨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에서의 이 이동량의 변화 자체의 부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 마지막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얻어진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 xy의 부호가 바뀌어 있거나 또는 xy의 좌표의 부호 자체가 바뀌어 있거나 좌표가 바뀌어 있을 때는 대칭이동을 먼저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쓰셔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가볼게요. 다시.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 관점에서, 아니,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똑같은 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f의, 자, x, y는, 0. 자, 요것이, 자, 어떻게 되냐. 자, f의,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마찬가지로 도형의 이동에도 첫 번째 해석을 할 때는 뭐가 유리하냐라고 하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게 유리하겠죠. f의 x, y는 0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자, xy의 부호가 xy의 그 차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 첫 번째 가봅시다.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f의 얘가 y,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뭐의 보호만 바뀔 거니? 라고 하니까 지금 y의 보호가 바뀌는 거잖아. y의 보호가. y의 보호가 바뀌면 무슨 쪽 대칭해 줄 거니? 라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여기에서는 얘가 무슨 좌표였냐면 x좌표였어요. 얘는 x좌표인 거죠. 자, 기호는 y지만 xy 바꾼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점의 좌표에서 무조건 x좌표가 된 거예요. x좌표의 보호를 바꿔주려고 하니까 y축 대칭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y, x인데 얘가 x좌표가 아니고 얘가 y좌표가 아닙니다. 얘는 y좌표 그대로인 거예요. 도형이동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자 1,2가 있어요. 얘를 갖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하면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1이란 것은 2는 x좌표고 1은 y좌표 맞잖아요. 2는 x좌표, 1은 y좌표. 맞죠? 아, 이건 점의 이동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자, x좌표, y좌표가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x, y를 갖다가 선생님이 얘기하길 y는 x로 바꿔주신다고 하면 얘는 y, x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x좌표가 얘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유인즉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y의 좌표를 바꿔주는 거니까 y 플러스 2의 x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x좌표가 뭐냐라고 하면 x좌표 그대로 얘예요. 얘가 아니란 말이다. 얘가 x좌표가 돼서 얘가 x좌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좌표냐? 그대로 y좌표인 거죠. 그대로 바꿔줬을 때. 얘는 무슨 좌표냐? 얘는 x좌표인 거예요. 하지만 점의 이동에서는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주의합시다. 자, y는 x에 대칭했을 때 얘는 새로운 무슨 좌표다? x좌표다. 얘는 새로운 무슨 좌표다? y좌표다. 하지만 도형이동에서는 y는 x에 대칭해도 얘는 새로운 x좌표가 아니고 그대로 y좌표고 그대로 x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y좌표는 y좌표, x좌표는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 y로 바꿔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슨 쪽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 아니고 x축 대칭을 해야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x축 대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y는 자, f의 마이너스 y의 x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행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평행이동 했을 때 잘 보세요. 자,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y 자체가 x좌표였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면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새로운 무슨 좌표? x좌표. 이거 전체가. 그런데 여기서 x 대신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x축으로는 알겠어요. 자, 이게 x좌표예요. x축으로는 알겠어요. 자,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동량 부호 반대죠?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어떻게 되냐? y축으로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평행이동 관점을 살펴보면,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자, f의 자, 마이너스예요. 그냥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집어넣으면 y 플러스 1이 들어가죠. y 플러스 1이 들어가요. 이렇게. 괜찮죠? y 플러스 1. y 플러스 1. 아, y. 자, 선생님 잘못했네요. 자,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런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꼴 0 해주시면,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에 플러스 1 되는 거 마지막 좌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대칭 이동을 하는 게 더 좋다. 만약에 해석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 2. 자, 해석 2로. 자,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연습장에다 다시 써보시면 가능합니다. 자, 얘도 선생님이 들어드릴 거예요. 얘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f, y는 0.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평행이동 관점을 먼저 가볼게요. 그럼 평행이동 관점을 가면, 자, x축으로. 자,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xy 바뀔 건데 얘가 여러분 x좌표, y좌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x축으로 일단 마이너스 1만큼 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자, 플러스 1만큼 가야 되겠네요. 플러스 1만큼. 자, 이렇게 평행이동 했다고 했을 때 얘의 관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자, f에 x축으로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y축으로는 마이너스 1이니까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되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얘가 갑니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은 지금 얘의 좌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대칭이동 합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f에 자, 어떻게 될 거냐? y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봐보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것이 새로운 x좌표, 이것이 새로운 y좌표니까 얘 좌표하고 얘 좌표를 싸그리 다 바꿔줬죠.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지금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놨지만 자, 요것만 x좌표예요. 요것만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것이 전체 좌표가 x좌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만 x다. 이것만 y다.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은 이제 뭐 무슨 축 대칭 해줄 거냐? 지금 요거의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요. 요거 y의 부호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얘가 y의 부호만 바뀌어 있겠죠? y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한다? x축 대칭한다. 자, x축 대칭한다. 그래서 마지막 얻어낸 결론이 뭐다? f에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을 얻어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해석해드린 이 부분을 선생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습장에다 써주시고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에서 관점을 가졌을 때 어떻게 다른지, 좌표들이 어떻게 다른지 자, 그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 자, 요거 자체가 x, y 좌표지만 여기서 얘만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얘만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얘 둘이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갖다 전부 다 바꿔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필기를 꼭 해두시고 자, 여러분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있는 1306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는 몇 번이냐면 이거죠. 1306번입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1306번에 원이 있고요. 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원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겹쳐질 때 a, 자, 겹쳐진다고 나왔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요 원이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과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대칭 이동한 거하고 지금 이 원하고요. 자,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원이 겹쳐진다.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하던 그 다음 평행 이동을 하던 원의 반지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심만 일치한다. 요 관점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점의 이동으로 살펴보시면 이게죠. 지금 자, 중심은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자, 마이너스 1, 4 이거예요. 지금 점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 4,1이죠. 여기서 4, 마이너스 1인데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자,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움직이는 거죠.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4 플러스 a.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자,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런 관점 얻어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 곱해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 된다. 어렵지 않은 거죠. 점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점의 이동입니다. 자, 점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점의 이동에서 지금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1308번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1308번. 포물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308번. 자, 이 문제죠. 1308번.
자, 봅시다. 포물선이 있는데요. 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과 y축 교점의 y좌표가 그럼 y축과 교점이니까 무슨 절편이에요? 포물선은 y축 교점이니까 y절편이 되겠죠. y절편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했을 때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y는 지금 2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a예요. 그럼 이 자체는 도형이동이잖아요, 여러분. 도형이동이니까 얘를 갖다가 쓱 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일 거죠. 원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바뀔 거냐? x,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죠. 부호가. 자, 마이너스 y에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원점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 바꿔주시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y는 지금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니? 얘를 지금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한 거예요. 플러스. 되겠죠? 자,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y축으로 플러스 5면 마지막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마이너스가 부담스러우면, 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줘 버리면,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y 대신에 뭐 들어가면 되냐라고 하냐. 플러스 5만큼이니까 도형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동량 부호 반대니까 y-5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y-5예요.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써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뭘 구했냐? 여기서 y축과 교점의 y좌표가 4일 때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y좌표라는 건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a 플러스 5잖아요. 그래서 딴딴딴 마이너스 a 플러스 5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딴딴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자, 얼마다? 4일 때 자, a 값 구해봐라. a 값은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의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형 11번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이 앞서 설명드렸던 지금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어떤 혼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1311번에 있는, 자, 유형 11번에 있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죠.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f의 x, 0이 자, 요렇게 생긴 사각형 도형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다음 중 방정식이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대요. 얘가 되기를 f의 y 플러스 1 x는 얘를 해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합시다. 해석할 때,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f의 x, y가 0이에요. 자, x좌표, y좌표 바뀌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뭘 추천드렸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먼저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신다면, f의, 얘가 y, x, 0이에요. 자, 얘는 그대로 y좌표고, 얘는 그대로 x좌표입니다. 그대로 y좌표, 그대로 x좌표예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대로 x좌표, 그대로 y좌표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얻어내려면 이것이 무슨 좌표냐면 x좌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y좌표예요. 그러면 얘 두 번째는 이렇게 얻어내요. 두 번째는 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하니까 이동량의 부호가 반대니까 y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0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 도형으로 이동됐다는 말은 해석했을 때 첫 번째는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이걸 해석 첫 번째라고 해보면 해석을 우리가 두 번째로 했을 때 평행이동을 먼저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는 x, y는 0이에요. 자, 그럼 평행이동 할 건데 평행이동 했을 때 y 여기에다 플러스 1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요. x, y 좌표 바꿀 거니까 이번에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x축. 마이너스 1만큼이네요.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자, f의 얘가 x 마이너스 1이고 y는 0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1이죠. 죄송합니다. 자, 왜? 이동량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냐. f의 y 플러스 1, 그 다음에 x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y는 x는 딴딴딴딴 여기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니까 x하고 y의 좌표 부호가 모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좌표는 이렇게 되고 자, 1,2는 2,1이 되겠죠. 자,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1은 1,3으로 될 거예요. 1,3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있는 2,2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뭐 1,2는 여기로 될 거고 여기는 2,3이잖아요. 아니 3,2잖아요. 그러면 3,2는 2,3이 될 거예요. 2,3은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려보시면 다 더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f의 x, y가 0이 자, 어떤 도형으로? 자, 2도 y 플러스 1 그냥 x, 그거의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동시키면 자, 3,2라는 것은 2,3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뭐 한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다.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 라고 하는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그럼 내리시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렇게 되시는 거죠. y축.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여기 분홍색 요 그림이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이 3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신 다음에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2번. 의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2번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2번. 그래서 2번으로 해석 2번을 한번 해보면 일단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럼 얘를 갖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자, 2에서 이렇게 보라색. 자, 여기는 2가 되겠죠. X축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라고 하니까 Y는 X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자, 얘를 이동시키면 어떤 게 되냐면 자, 1,1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자, 0,2는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2는 그대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는 1,2 여기는 2,1이 돼서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0,1은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칭 이동하면 보라색의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되시죠? 그럼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죠.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간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만든다. 자, 이런 해석을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맙시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1313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1313번. (1313번) 자, 잘 안되네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있다. 방정식이 있는데, 자, 도형에 있는 방정식이 그림 1과 같았대요. 근데 그림 2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얘를 갖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뭐 1만큼 옮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봤어요? 이렇게? 자,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 얘가 문제가 되게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X축, Y축으로 부호를 바꿔놨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그림 자체가 쉬우니까 우리가 요런 그림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 Y는 Y축으로 바꿔.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서 자, 똑같이 Y축 대칭이니까 얘가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것이 어디로 지나냐면 지금 1,0을 지나는 거죠. 그래프도 똑같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뭐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이동된 거죠. 여기 1,0에서.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림 2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 얘 중에서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로 결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 하나는 찾았지만 우리가 저걸 일일이
다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이 문제를 접했다면 자, 먼저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먼저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기억법부터 봐봅시다. f에 자, x 플러스 1이고 자, 마이너스 y는 0으로 같대요. 자, 어떤 도형이? 자, f의 x, y는 0. 그럼 해석합시다. 자, 해석할 거예요. 자, 해석합시다.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f의 x 플러스 처음에 x, y죠. 마지막에 마지막 표현을 봐봅시다. 자, x. 자, 시험 때는 좀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x와 y좌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선생님, 대칭 이동을 생각하면 y의 부호만 바뀌었잖아. y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이제 x축 대칭하는 거예요. x축. 자, x축 대칭하면 f에 자, x에 자,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x축으로 이동량 부호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자, f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x축 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라고 하면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고 자, 여기 1이고 자, 요 그래프인데 자, 일단 x축에서 대칭시키면 x축 대칭시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을 해봅시다. 두 번째 스텝. 자, 첫 번째 x축으로 대칭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얘를 이렇게 대칭. 괜찮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어요.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지금 두 번째. 자,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스텝으로 간 거고 자,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스텝으로 가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기억번. 얘는 해석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가시겠습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을 봐보면, 니은번에는 f의 x-1,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석도 해봅시다. 자, f의 x, y는 0인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니? 자, y의 부호만 편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x축 대칭하면 되겠죠. 자, f의 그 다음에 x, y는 0. 두 번째는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자, 이동량 부호 받으니까 x축으로 지금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f의 자, x-1에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이거에 따라서 그려보신다고 하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얘가 1이니까 지금 원하는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은 거죠. 니은번은 정답입니다. 자, 디귿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귿번에 자, f의 지금 1-x의 y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1-y를 갖다 우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x, y는 0이에요. 그러면 어디 본다? 대칭이동 먼저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칭이동 봤을 때 x하고 y 좌표는 바뀌지 않고 지금 마이너스 x. 그래서 지금 x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무슨 축 대칭해준다? 첫 번째는 y축 대칭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축. 자, y축 대칭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의 y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얘는 이런 관점이죠. 자, x 대신에 뭐 들어갔니? 라고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라면 플러스 1만큼 이동시켰다 라고 하죠. 플러스 1만큼. 그럼 이렇게 되겠죠. f에 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죠. 이동량 부호 반대입니다. 도형 이동이니까.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y는 0 이렇게 관점을 자, 얻어낼 수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를 갖다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키니까 자,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자, y축에 대해서 y축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y축. 자, y축. 이렇게 되겠죠. y축. 그것을 갖다가 어디만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끌어오면 자, 이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똑같겠죠. 맞죠? 얘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자,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올 거니까 전부 딸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 디귿번도 맞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관점을 다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이동한 거하고 어떤 특정 직선에 의해서 자, 정직선에 의해서 점을 갖다가 대칭이동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을 갖다가 점이죠. 그래서 점을 갖다가 점에 대해서 자, 대칭이동하더라. 자, 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갖다가 특정 점에 의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A, B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자,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점이니까 자, 어떤 특정 점이 A, B라고 해봅시다. 임의점이라고 해보세요.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X, Y라는 임의의 점이 있어요. 자, 그 점을 A, B라는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돼서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고 자, 이 대칭 이동된 요 점을 갖다가 X', Y'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X'하고 Y'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이용해보면 우리가 자, 중점의 내용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이 결국 자, 요 점 A, B이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X'을 갖다가 중점 이렇게 했다면 얘가 A가 되는 거고 자, 2분의 자, Y 플러스 자, Y'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뭘 얻냐? X'을 얻는 거야. X'. 자, X'이면 X'에 자, 2A-X가 되는 거고 자, Y'이라는 것은 뭐냐? 2B-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자고 치면 자,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어떤 1,2가 있겠죠. 특정. 임의의 점 어떤 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자, 너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1,1, 2,3에 대해서 자, 대칭 이동 시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자, 공식을 모르더라도 자, 대칭 이동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X X', Y'이라고 놓는다면 자, 이런 관점인 거죠. 자, 여기서 자, 2분의 자, 1 플러스 X'의 중점이 2가 되는 거고 자, 얘하고 얘의 중점이 2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 플러스 Y 프라임 요거의 중점이 얼마나? 3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프라임을 구해보면 결국은 자, 2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 해준 거고 자,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자, 2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얘가 특정점 2,3이었다. 그거에 대해서 자, 2A-X, 그러니까 2B-X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데 자, 어떤 개념 이용했냐? 중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 개념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1314번이거든요. 131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4번이죠. 자, 이건데 자, A,5를 점 A,5를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자, 저렇게 줬어요. 그럼 상황이 지금 뭐 A,5를 갖다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라고 2,1인 거죠. 자, 2,1 여기 있다고 하고 자, 걔를 갖다가 대칭 이동시킨 마지막 요 점을 마이너스 3,B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꼴이 같으니까 얘네의 중점이 얘다 라고 판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3의 절반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5 플러스 B의 절반이 얼마다? 라고 하면 얘가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자, A는 얼마다? 라고 하면 A는 7이다. B는 얼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뭐 딱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1316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원이죠. 자, 아니 1315번을 보고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문제니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포물선이 있네요. 두 포물선이 있는데 자, 두 포물선에서 얘 포물선과 얘 포물선은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 그러면 이 포물선이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뭘 살펴볼 거냐면 꼭지점이에요.
자, 대칭이려면 당연히 꼭지점도 대칭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함수,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자, 여기 있는 점들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당연히 꼭지점이라는 것도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당연히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었어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 꼭지점이 자,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꼭지점끼리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특정 점에 대해서. 자, 그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완전 제곱 해보면 플러스 지금 2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지금 절반의 제곱이 오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플러스 9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의 꼭지점은 1,2가 되는 거고 얘의 꼭지점은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의 중점이 어디냐 라는 거예요. 중점에 대해서 했으니까 1 플러스 3의 2 자,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다? 2다. 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2,0 되겠죠? 아, 그러면 2,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알파가 2고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점을 어떤 한 정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을 어떤 정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점이 있어요. 자, 얘는 중요한데 어떤 점을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어요. 직선 L이 있습니다. L. 자, L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A, B라고 해봅시다. 이 A, B를 갖다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수직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 요거와 이거의 거리는 같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하고 자, 여기 옮겨진 대칭점에서의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 점을 갖다 모르니까 선생님이 X, Y라고 넣었다고 하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뭘 얻어낼 수 있냐? 아주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자, A 플러스 X의 절반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A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 프라임, 여기 B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중점이 어디에 있다? 중점이. 두 대칭점의 중점이 어디에 있다? 자, L 위에 있다, L 위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중점이라는 것은 중점의 A좌표는 X좌표는 이거고 또 중점의 Y좌표는 B 플러스 B 프라임 되겠죠. 자, 이것이 어디 위에 있다? L 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L 위에 있다. 그럼 자, 얘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자, 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집어넣으시면 자, 얘가 A라는 문자를 혼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자, PX 플러스 Q Y 플러스 R이다. 이게 뭐 직선의 일반형이겠죠.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그렇겠죠. 두 번째 이용할 건 뭐냐? 두 번째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서 얘가 대칭인 관계니까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하다? 수직인 상태다. 그렇죠. 그럼 특별하게 얘를 갖다 A라고 하고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A하고 A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이죠. 직선. 자, A하고 A 프라임이죠. 는 기울기가 직선 L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자, 직선 L의 수직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얘 직선이 여기서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Q분의 P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자, 얘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Q분의 P니까 얘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라고 하면 P분의 Q다 이렇게 되겠죠.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해서 자, 어떤 점이 직선의 대칭 이동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317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y는 ax 플러스 b에서 대칭이 돼요. 그렇구나. 그럴 때 지금 이 직선을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점이 있고요. 자, 2, 마이너스 3이 있고 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4,5가 있다고 선생님이 대충 표현해봤을 때 자, 요 대칭이 기준이 되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방금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용하냐? 자, 요것이 수직이 보장된 상태고, 자, 이거하고 이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점이 일단은 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점을 찾아봅시다. m이라는 걸 중점이라고 했을 때, 자, m의 좌표는 어떻게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더해서 2로 나눕시다.
자, 더해서 2로 나눕시다. 자, 더해서 2로 나누시고, 자, 그 다음에 더해서 또 2로 나누시면 되니까, 자,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중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1이 된다. 라는 거죠. 마이너스 1,1이 어디 위에 있다? 저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건 지워서 한번 옆에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중점이 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얻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관계인데,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자, 여기는 지금 6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수직인 직선, 지금 이 직선이죠,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 아, 그래서 A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딴 A값은 수직관계에 보정되어 있으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분의 3인데 지금 A값 4분의 3인데 대입하면 얼마 되냐? 아, B값도 얻어낼 수 있고, B는 4분의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나? 4분의 10이니까 답은 2분의 5가 됩니까? 자, 2분의 5입니다. 답은. 아, 그래서 답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개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은 어떤 두 가지 개념을 이용했는데요, 여러분. 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우.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은 대칭 이동한 것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점이 그 직선, 대칭의 기준이 되는 그 중점이 그 직선 위에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생각해 주면 된다. 수직관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수직이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떠올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x, y 보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에 대칭한다. 자, 얘도 어떻게 한다? 자, x, y 보호를 바꿨지만 바꾸면서 얘가 x, y 좌표까지 바꿔주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되셨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특별한 경우는 어떤 특별한 경우냐? 자, y는 여기서 자, 여기에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y 절편은 자, 상수입니다, 상수. 자, 이런 경우나 y는 마이너스 x에 만약에 플러스 k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어떻게 구하냐? 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1,2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한다 라고 하면, 자, x 좌표하고 y 좌표를 그냥 간단하게. 자, 주의할 건 뭐냐? 주의할 거는, 자, 대칭인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 y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x의 플러스 k다.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k라는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줍시다. 얼마로 지정해 줄 거냐면, 선생님 뭐 얘를 갖다가 뭐 2라고 지정해 주고, 얘도 2라고 지정해 줍시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하라는 요 값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x 좌표된 요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집어넣어줍니다. 집어넣어주면 자, y 값이 얼마 나옵니까? 3 나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게 하니까 자, 2를 집어넣어주시면 자, y 좌표는 3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2는 어디? y 좌표잖아요.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x는 뭐겠어요? 0이겠죠. 아, 그럼 대칭 이동하면 0,3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봐보세요. 만약에 자, 1,2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1,2.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죠. y는 x 플러스 2니까 자, 이런 직선인데 이 점을 갖다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라 라고 하면 어디에 떨어지냐라고 하니까 이제 1,2를 대칭 이동하면 어디? 0,3에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수직이 고정돼. 자, 이 점을 갖다가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되더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1,2를 또 대칭 이동시키면 자, 이거 여기서 대칭 시킨다 라고 하면 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자, 더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y 값이 지금 플러스 1이니까 y 값이 플러스 1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 y 좌표죠. y 좌표에 2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아,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 볼게요. 자, 다시 나타내 주시면 자,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자, 이것을 직접 구하지 않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지금 1,2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1,2가 되는 거고, 자, 이거에 의해서 지금 뭐 한다?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 어디 떨어지냐? 여기 수직이 보장되고, 자, 이게 떨어지는데, 얘가 얼마였냐? 0,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2를 어디다요? X좌표에 집어넣어요? 그럼 Y값이 얼마 나오냐? 1 나오잖아, 1. 여기 집어넣으니까, 그럼 Y값. 자, Y 대신에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X좌표는 어디? 2 넘어가니까 빵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선생님 1318번을 풀어볼게요. 자, 1318번에 자, 도형이 있는데 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 라고 했어요. 도형을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대칭. 그럼 자, 원이 나왔으니까 저 도형을 자, 원에 대해서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지름 변하지 않죠. 그래서 뭐만 변한다? 중심만 변한다. 그럼 중심만 따져주면 돼요. 1,2를 갖다가 어디다가 y는 x-1이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x 프라임, 자, y 프라임으로 놓을 텐데 아니 뭐 AB라고 놓읍시다 우리가. 자, AB를 구하면 돼요. 대칭 이동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하고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y는 x 마이너스 1을 하고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1,2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a, b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칭을 보고 지금 이게 수직관계 보장되어 있죠. 그러면 자, 2분의 자, a 플러스 1 하고 자, 여기 중점의 좌표라고 합시다. 중점의 좌표면 자, 2분의 여기 자, 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자, 대입해 봅시다. 자, 2분의 지금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2분의 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을 곱할게요. 자,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딴 이렇게 가시면 얼마 된다? 자,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직선과 얘가 수직관계 보장됐으니까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면 자, a-1에 자, b-2인데 자, 이거의 기울기는 얘하고 수직관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b-2분의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요거하고 셈해 봅시다. 그러면 자, 넘기면 a. 자, a고 자, 플러스 b에 다시 얘도 넘기면 지금 마이너스 3은 0이겠죠. 그럼 자, 딴 이거 연립합시다. 그럼 자, a는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겠네요. 자, b는 얼마 나옵니까? 3이 나오죠. 아,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했을 때 0,3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0,4.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자,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x 대신에 1 집어넣어요. 그럼 y가 뭡니까? 0입니다. y가 0이에요. 자, y 대신에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 a는 얼마다? 3이다. 3,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주의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직선이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인 직선. 그 직선에만 자, 이거 바로 넣으면 대칭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점을. 그래서 증명을 생략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다. 만약에 여기 힌트만 드리면, 자, 지금 점 B를 요거를 얘에 대해서 대칭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2,1을 갖다가 자, y는 지금 2x 플러스 2를 대칭했을 때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니까 얘가 5니까 지금 y가 5더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왜? x 앞에 개수가 지금 기울기가 2잖아요.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유형이죠. 유형 14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1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형 14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형 14번은 이제 이동거리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자, 그거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자, 어떤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었을 때, 자, 그 점이, 자, 어떤 P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점을 2개 줄 겁니다, 정점. 이 정점 2개 줄 건데, 요 정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그거의 최소값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점이든 우리가 5 하면 된다? 대칭 이동하면 된다. 대칭 이동한다. 뭐에 대칭 한다? 동점이 움직이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두 점 중 한 점을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걔를 갖다 B'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자, 지금 여기에 그어지는 이 선이나 자, 이 길이는 자, 정확하게 같겠죠. 왜냐면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와 이거 길이는 이거와 이거 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이어준 게 훨씬 최소가 된다.
지금 이렇게 오는 것보다 얘 직선이 왔을 때가 훨씬 최소가 되고 결국 AB하고 플러스 AP와 자 BP 요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결국 최소값은 자 A B 프라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직선이 된다. 그래서 P는 그때 어디 있냐?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요 점이 최소값이 된다. 즉 지금 이거와 이거 최소값이 되는 P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는 정점이 2개 있는데 동점도 2개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최소값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움직이는 점이고 얘도 움직이는 점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점이 지금 Y축이니까 이 점을 어디다 대칭 이동하면 되겠어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1,4가 되겠고, 자 얘는 얼마냐 라고 하면 6,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대칭 이동할 거라요?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죠.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얼마다? 4,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하니까 X의 보호만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갖다가 어디에다가, 자, 이 동점이 X축 상에 있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얘는 6,-2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가 최소가 되냐라면 움직이는 점이 PQ니까 P는 Y축 상에, Q는 X축 상에 움직이면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쭉 연결해버린 이 점이 최소가 되는 거고, 이때 P고 이때 Q면 되겠더라 이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있는 직선이 가장 원하고자 하는 요 부분에 최소가 되더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된다? 자, 이걸 선생님이 A'이라고 얘를 갖다 B'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A', 그 다음에 B', 요게 최소가 되는 거고,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피타고라 정리를 씁시다. 피타고라 정리 쓰면, 자, 요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 길이는 얼마다? 라고 하면 여기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길이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6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입니까? 자, 하면 36 플러스 7, 7은 4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85입니다. 85, 루트 85. 루트 85는, 자, 루트 85가 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1324번에 별표를 쳐놓고, 여러분 그거는 1324번은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1324번을 봅시다. 1324번이에요. 자, 1324번을 보면 이제 얘가 8,6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이 P예요. 그 다음에 얘는 C점이 되겠죠. 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움직이는 점이 또 있네요. B는 여기 위에 직선, C는 여기 위에 직선, 움직이죠. 그럴 때 삼각형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였네요. 둘레 길이의 최소값. 자, 그런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A, B가 되겠죠. 플러스 BC,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정점이 뭡니까? 지금 A점만 낀 거죠. A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자, 움직이는 점 위에 있는 축상에서 고정된 점을 뭐 한다? 대칭 이동해준다 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점 축상에서 고정점을 대칭 이동해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대칭 이동해준다라고 하면, 자,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 A'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Y나 X에 대칭하면 6,8이 되겠죠. 자, 이게 고정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자, 요 길이하고, 그러면 요 길이는 정확히 같으니까, 요 길이하고 같겠죠. 자, A, B는 A, B 하고 같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A점을 C가 움직이는 축은 X축이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자 라고 하네. X축. 자, X축에서 대칭 이동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자, 이런 점이 되겠고, 자, 얘는 얼마다? 8,-6이다. 자, 얘를 갖다 선생님이 A2'이라고 해봅시다. 표시를. 자, 2'. 편의상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대칭 이동해줬으면, 자,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되겠죠? 이게 최소가 돼요. 아니죠. 지금 AC에 대한 얘기니까 AC는 어떻게 되냐? AC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C는 자, 이거 길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대칭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AC는 뭐가 같냐면 A2'C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BC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BC는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결론. 그래서 얘를 갖다 넓게 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려보면, 자, 잘 보세요. 자, 펴보면 지금 Y는 X에 대해서 자, 이 점을 갖다가 여기 A라는 점을 대칭 이동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얘가 A'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B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이렇게 돼서 A2'인 거죠.
그러면 지금 최소가 되는 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얘 지금 여기 B점이 어디점에 있을 건데 얘하고 얘를 갖다 쓱 연결해버리면 얘하고 얘를 싹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지금 B점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B점. 그러면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가 같아요. 되겠죠? 그 다음에 C점은 어디 있으면 되냐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C점. 그러면 지금 원래는 A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 A, B라는 것은 이건데 그 길이가 여기하고 같으니까 A 프라임 B하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뭐하고 같을 거냐면 2 프라임 A2 프라임 B하고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됐죠? 그러면 자 이거의 길이는 이거하고 같을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결론적으로 BC가 어떤 상황이 있어야지 최소가 되냐 이거를 쭉 연결한 상황에서 최소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이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자 A 프라임과 A2 프라임의 길이가 최소가 되더라. 그렇게 되겠죠. 그럼 두 점에 자 여기 6,8과 8, 마이너스 6의 최소값이니까 자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8 마이너스 6의 제곱에 그 다음에 8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자 4 플러스 자 14니까 14의 제곱은 196이 되겠죠. 그럼 자 200이니까 이게 10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답이 되겠죠. 최소값이.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뭐였냐면 자 평행 이동하고 점의 이동이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인데 자 평행 이동에서의 점과 어떤 도형 이동의 관점과 대칭 이동할 때 점의 이동과 도형 이동 관점을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하고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소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자 어떤 직선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정점을 갖다 대칭 이동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